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철의 여인, 노동계의 데모, 그런 다양한 별명을 갖고 계신 분이죠.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박 대통령의 리더십과 개혁 방향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른 행사가 있는데 좀 급하게 오셨습니다. 저희 채널A 방송에도 처음 출연이시죠? 네, 오늘 처음 출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는데, 정의당 내부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고, 근데 워낙 지금 정치 사회 현안이 많아가지고요. 네, 네. 예. 먼저, 우리 여성 정치인으로서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평소에 갖고 계신지, 특히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이렇게 좀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국가 개조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 같은 여성으로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글쎄, 같은 여성 정치인으로, 네. 후하게 점수를 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야박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제, 아마 대통령께서, 눈물을 흘리실 때 아마 많은 국민들이 함께 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그 고귀한 희생자들을 대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런 국민들은 없습니다. 네. 대통령도 그런 마음으로 눈물을 보이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은 단순한 한 명의 국민이 아니시고 대통령이시니까 예. 국민들이 위임한 그런 권력을 제대로 행사해 주십사 하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바람이고 예. 그래서 대통령의 진정성은 눈물이 아니라 네. 국민들이 준 권력을 가지고 제대로 책임질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예. 그런 생각입니다. 눈물은 인간적으로 흘릴 수 있는 눈물인데,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실 텐데요. 그러니까 예. 세월호 참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예.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절망했던 상징적인 장면이 여러 개 있는데 네. 그중에서 저는 두 가지 장면이 잊혀지질 않아요. 하나는 그 선장과 선원들, 특히 선장이 아이들이 구조를 대기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속옷바람으로 그렇죠. 허겁지겁 팬티바람으로. 도망 나오는 그 참담한 모습이고, 또 하나는 해경에 신고된 지 8시간 만에 중대본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 하셨죠. 다 구조복을 입었는데 왜 아이들이 떠오르지 않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 장면이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8시간이 지나도록 현장 상황을 전혀 제대로 보고받고 있지 못하셨다. 네. 이제 그런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국민들이 이게 도대체 하나부터 열까지 청해진 기업부터 시작해서 우리 정부와 또 청와대까지 무책임으로 조직화된 대한민국 사회를 적나라하게 본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좀 더 지금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또 무사안일한 모습을 보였던 청와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인적 쇄신과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를 국민들에게 말씀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역시 대통령의 어떤 쇄신 의지는 내각이나 총리나 청와대 참모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쇄신할 것이냐, 지금 인적 쇄신 말씀하셨는데, 사실 좀 전에도 저희들이 이제 인적 쇄신의 대상이랄까요,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총리 후보를 가지고 쭉 한번 짚어봤는데, 개혁형, 소신형, 화합형, 정무형,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총리 후보가 좀 돼야 된다. 구체적인 사람으로 예를 들어서 해도 좋습니다. 네, 총리 후보를 야권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줘도 좋고요. 총리 후보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네. 이제 아마 이번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그 총체적인 무능과 무책임을 네.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떠올리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때마다 이른바 수첩 장관들, 예. 어떤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고 또 판단을 주도하는 그런 장관들이 아니고 대통령의 말씀 경청에서 열심히 적는 수첩 장관들의 모습이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인상 깊게 연상이 됐을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일찍부터 내각 총사퇴를 제가 제기를 한 바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여당에서도 내각 총사퇴가 좀 네. 나오고 있죠. 또 하나는 이제 단순히 총사퇴만이 아니고 예. 사실 우리 국민들이 지난 한 1년여 이상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면서 너무 야당과 대화가 없고 딱 한 번 만나셨지 않습니까? 제대로 대화한 거는. 예. 그렇지만 그때도 7가지 중에 한 가지도 들어주시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야당과 대화도 없고 또 국민들 앞에 직접 서서 대국민 담화를 하신 것도 이번에 처음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야당을 멀리하고 또 국민들을 이렇게 그 거리를 두게 만든 그런 불통과 또 이 리더십을 안내한 예. 그런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들도 대폭 쇄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지난 한 1년여 이상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문제라든지 또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정치가 네. 제가 정치 참사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네. 음지에서 나와서 양지에서 활보하면서 정치를 뒤흔들었던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쇄신도 이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정말 대통령께서 네. 이제 이 세월호 참사로 집약된 국정 난맥상을 털고 네.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시는구나. 네. 이런 믿음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야권에서는 이제 거국 내각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거국 내각을 하려면 이제 야권 인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같이 내각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결정을 한다면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옛날에도 언제든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김효석 의원을 당시에 이제 무슨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영입을 하려고 하니까 당시 야당 의원들이 전부 막 불고 일어나서 말렸거든요. 안 된다고. 그런 적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말로는 거국 내각을 하자 하면서도 사실은 또 야권 인사를 만약에 내각에 임명을 하려고 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나오고 하는 사례도 많은데, 혹시 이 정부에서 우리 의원님한테 내각에 좀 참여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 온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정치에서 가정은 네. 가정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의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렸을 때 그때 이제 거국 중립 내각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인데, 그거는 말하자면 내 능력과 실력으로 잘 못했으니까 권력을 네. 좀 나누자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럴 때 거국 중립 내각을 이게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저도 제가 공식적으로 그런 제안을 하지 않는 것은 네. 그것은 대통령께서 지금 위기 상황을 어떻게 보고 또 폭넓게 국민들의 지혜를 모으고 예. 또 야당을 포괄해서 통합정치를 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그 진심이 천명된다면 저는 야당들이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지금 이 총체적인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여든 야든 청와대든 불문하고 예. 다 힘을 합쳐서 정말 그 지혜를 모으고 또 용기를 내고 또 필요한 결단들을 해라는 것이 저는 국민들의 뜻이라고 네.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권력을 갖고 계신 분이 어떤 의지를 갖고
또 신뢰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통령께서는 한 번도 아직 그 뭐 내각 사퇴라든지 또 인적 쇄신에 대해서 아직 말씀이 한 말씀도 없으셨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거국 중립 예각을 야당에서 이야기하면은 예. 혹시 뭐 국민들께서 또 이게 정치 공세로 오해하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 위해서 정말 널리 힘을 모으고 국민들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결단을 하실 분은 대통령 한 분이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랑 국회에서 서로 자주 뭐 따로 만나신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바로 그 점인데요. 예. 전 작은 정당의 5석밖에 안 되는 정당의 원내대표입니다만은 제가 1년 동안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은 2번이나 직접 만나 뵀습니다. 네. 사진도 찍고. 예. 그다음에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 또 의견도 나눠봤는데 정작 우리 대통령은 한 번도 못 뵀거든요. 네. 그래서 조만간 한번 저는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정말 좀 뭐 요즘에 젊은 아이들 하는 말을 빌려서 좀 하면 1인 구동 시스템, 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야 뭐 당선되시고 나서 힘이 집중될 때도 지금 이렇게 국정 운영이 어렵고 또 국민들에게 좀 실망을 드렸는데 네. 이 세월호 참사 위기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좀 해경 해체도 말씀하시고 국가 뭐 재난 안전처도 말씀하셨지만은 왜 그런 문제들이야말로 이번 사고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서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야당하고 함께 토론해서 그렇게 해서 안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네. 공론화 과정이 되고 그것이 합의 과정이 되는 그런 네. 정치가 이루어져야 예. 저는 힘을 모을 수 있지 않겠나. 지금처럼 청와대에서 네. 비서들을 하고 안 만드셔서 이렇게 내리꽂기식으로 내놓으시면 네. 저희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네. 국회에서 그 논의를 해서 국민들의 공감을 그렇죠. 얻는 방안을 저희가 국회 주도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만은 네. 대통령께서 좀 열린 그런 통합의 정치 방안을 꼭 내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신 뭐랄까요, 유병헌법. 네. 그 유병헌법은 대략 이제 내용을 아실 텐데 그런 내용들은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뭐 대규모 인명피해가 났을 때 수백 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을 뭐 합산제라 그러죠. 합산제를 도입을 한다라든지 뭐 네. 부상권 나중에 행사하는 문제라든지 네. 은닉재산을 반드시 찾아내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거는 바로 그런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 예. 저와 정의당의 오래된 입장이고 이미 제가 작년에 네. 이른바 기업살인법이라고 불려지는 예. 그러니까 뭐 하청이나 비정규직들 한테 책임 전가하고 우리도 서해페리오라든지 뭐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한 번도 기업주들이 구속되질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불비한 제도를 보완을 해야 된다 해서 작년에 제출해 놨는데 아직도 지금 책상 서랍에서 다뤄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뭐 대통령께서 앞장서서 내신다고 하면 저희는 뭐 전폭적으로 네. 동의하고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유병헌 이미 그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네. 미리미리 대비해서 예. 저희가 법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뭐 새누리당이 일체 협력하지 않았던 점은 유감스럽다. 네. 유병헌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뭐 유병헌 이 사건이 또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뭐 검찰과 구원파가 거의 대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유병헌 씨가 저렇게 꽁꽁 숨어 있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권력으로 좀 들어가서 그거를 좀 잡아와야 되는 건지 좀 무리해서라도. 네. 오늘 짧게 좀 답변 오늘 법무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이 국회에서 네. 예. 확고하게 공권력을
가동해서라도 네. 체포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이것은 종교의 자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종교를 방패막이 삼아서 네. 이런 엄청난 범죄를 네. 그 책임을 은폐하는 일은 결코 용서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네. 유병원 씨는 당연히 체포되고 구속되고 네.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네. 이것을 유병원 씨 뭐 개인의 어떤 그 인품 문제로 봐서는 안 되지 않나. 네. 사실 유병원 씨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다못해 작은 인허가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예. 탈법, 불법이 은폐되고 또 비호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정관계에 네. 그 비호와 성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러니까 부분까지도 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제2의 유병원, 제3의 유병원이 얼마든지 저는 많이 있을 수 네.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에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른바 유병원법, 기업살인법이라고 영국에서는 이름 네. 짓습니다마는 그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켜서 네. 이번 계기로 해서 근절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이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너무 짧았습니다. 네, 다음 네. 기회에 다시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